자, 이제 수집소입니다. CP, Collecting Point. 수집소란 발생지 PO로부터 폐기물이나 부산물을 직접 받는 사업장입니다. 여기서 직접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폐기물이나 부산물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수집소에 올 수도 있죠. 혹은 다른 수집소에서 처리해 놓은 폐기물을 내가 다시 한 번 더 받아가지고 재처리를 한다거나 혹은 보유하고 있다가 그 양을 필요할 때에 바이어에게 제공한다거나 뭐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직접 PO로부터 받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사업 내용은 수집소의 기능이 아닙니다. 컬렉팅 포인트가 아닙니다. CP라고 하는 것은 PO로부터 폐기물, 부산물을 다이렉트로 직접 받을 경우를 말합니다. 업종 특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었죠. 업종 특정, Scope Specific의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예로 들었던 다른 CP로부터 물량을 받아 놓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처리한다거나 혹은 그대로 바이어에게 공급을 한다. 내가 양이 부족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직접 PO로부터 받는 폐기물의 양이 모자라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경우는 CP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그랬죠? 처리를 하면 가공이 되는 거고 처리하지 않고 유통을 하면 트레이더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 업종 특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서 예를 들어 처리를 하면 가공시설로서 PU 인증을 따로 하나를 또 받아야 되고요. 혹은 처리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TR 트레이더 인증을 또 따로 하나 받아야 됩니다. 처리도 하고 그냥 유통도 한다. 그러면은 PU 인증, TR 인증 두 개를 더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업종 특정의 원칙이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는 점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PO로부터 이제는 셀프 디클러레이션, 셀프 D를 받을 의무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발생지 확인서, 이 발생지 확인서를 받은 경우에만 지속 가능한 원료로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양만큼만 내가 바이어에게 제공할 때 SD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래할 때마다 발행하는 것으로 원칙이 세워져 있으나 사실 그렇게 하는 경우에 받는 수집소보다 그걸 제공하는 발생지가 사실은 더 번거롭죠.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세 가지 유형 발생지가 인증에 참여하는 세 가지 유형 중에 수집소 인증에 그냥 귀속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인증을 받을 의지가 없었던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공급할 때마다 이 발생지 확인서를 요구하면 이제 굉장히 번거로워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까 이제 약정서 얘기를 했는데 약정서, 공급 약정서를 발생지와 수집소 간에 그 약정서를 썼고 상호 서명을 했고 그 기간이 12개월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 발생지 확인서 셀프 디클레레이션은 연 1회만 발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장부를 보고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장부에 적혀 있는 이 발생지에서의 공급량은 그냥 전체가 다 지속 가능한 원료로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발생지에 대한 책임을 수집소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집소가 발생지, 여기에 귀속된 발생지를 관리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발생지가 여럿 있는 경우, 나한테 폐기물을 공급하는 발생지가 여럿 있는 경우에는 모든 발생지에 대하여 내부 심사를 해두어야 되고요. 매스 밸런스를 해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관리하는 모든 사이트에 대해서는 그것은 수집소가 내부 심사와 매스 밸런스에 책임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외부 심사의 경우에는 여기서는 월 10톤이라고 했는데
ICC 플러스에서는 월 10톤이 되고요. ICC EU에서는 월 5톤이 됩니다. 폐기물이 월 5톤 또는 월 10톤 이상 발생하는 PO의 경우에는 그 숫자의 제곱근수만큼을 표본 심사를 합니다. 제곱근수라는 말 아시죠? 루트, 우리가 수업할 때 배웠던. 그러니까 나한테 폐기물을 공급하는 발생지가 10개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10톤 이상 발생하는, 그 폐기물이 10톤 이상 발생하는 곳이 10개 중에 6개다라고 가정한다면 루트 6만큼의 숫자를 표본 심사합니다. 그러니까 루트 6은 얼마입니까? 루트 6은 2. 얼마가 되겠죠? 2보다 크고 3보다 작겠죠? 그러니까 2. 얼마만큼의 수를 외부 심사, 즉 인증기관에서 보낸 심사원이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2. 몇이라는 것은 사실 3을 말하는 거죠. 다 올림을 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3개의 발생지를 심사원이 방문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생지 목록 관리가 중요합니다. SD를 발행하려면 반드시 목록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목록을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SD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SD 발행은 1개월 지나기 전에 SD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발생지가 생겼어요. 폐기물을 나한테 공급합니다. 새로운 곳이에요. 그러면 바로 발생지 목록에다가 그 업체를 등재하고 그런 다음에 제품을 공급받고 공급받은 지 한 달이 되기 전에 그 업체에게 SD에 대해서 설명하고 셀프 디클레레이션을 받아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증기관의 심사원은 심사 전에 이 PO 목록을 받습니다. PO 목록을 심사 전에 받아서 그 목록을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그 목록에는 5톤 내지 5톤 또는 10톤을 넘는지 이런 것들이 아마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그 경우에는 발생지의 존재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방문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전화나 혹은 인터넷상의 어떤 검색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스 밸런스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은 바로 SD가 되겠죠. 자, 발생지에서 보낸 셀프 D, 그 다음 내가 바이어에게 보내는 source D,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매스 밸런스를 합니다. 그래서 받은 셀프 디클레레이션에서의 양, 그래서 이것을 뭔가 처리했을 때 양이 좀 줄어들 수 있죠. 그러면 그때 이제 수율을 정해진 수율 혹은 전환계수를 곱해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온 그 양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양보다 적게 판매하면 되는 거죠. 그 양보다 적은 양의 SD, source D를 발행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SD 발행은 거래의 한 달 이내에 이루어져야 되고요. 매스 밸런스 실시하는 것은 이전 매스 밸런스에서 석 달이 지나기 전에 한번은 해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펜던트 컬렉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수집소가요, 직접 회수하러 다니지 않고 회수만 해주는 업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치킨집 이렇게 트럭 몰고 다니면서 기름만 수거해서 수집소에다가 갖다 주는 거죠. 쫙 모아서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모으는 행위를 하는데 거기가 수집소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수집 행위를 위탁받은 거죠. 그래서 이 경우를 위탁 수집소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디펜던트 컬렉터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에도 약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DC와 그 다음에 이 수집소 CP 사이에
약정, 그러니까 이런 업무를 수행한다 라고 약정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대행하는 그 DC가 수거하는 수거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갖지 않는다. 그냥 이것을 운반만 혹은 이렇게 수집만 해줄 뿐이다 라는 것이 나타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SD, 그러니까 발생지에서 수집소에게 제공하는 그 셀프 디클레레이션은 이 DC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DC는 현장에서 받아서 물건과 함께 CP에게 전달만 해줘야지 거기에 어떤 그 SD에 작용을 하는 그런 업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좀 약정에다가 표시를 해 두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되겠습니다.